자, 지금부터는 이제 소액 창업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소액 창업을. 여러분, 소액 창업은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철저하게 지식형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블로그, 그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지식형 사업이죠. 또는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전개하는 지식형 산업. 또는 아까 깜빡이와 같은 어떤 아이디어 또는 특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예를 들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래머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자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기술형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또 다른 어떤 모델은 노동형 창업들이 있어요. 노동형 창업. 제가 가끔씩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걸로 알려져 있는 한국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호주 교민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청소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청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미디어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호주 교민 신문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결국 이런 거죠. 호주에 가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할 줄 아는 게, 영어도 잘 못하고 하면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호주에서 잘 통하는 사업이었고, 지역에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 전국화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방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호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호주 교민들 중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번 사업가로 인정받는, 이건 어찌 보면 전형적인 노동형 창업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영업형 사업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GA라든지, 그죠? 영업을 대신해주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말이 어울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보통 다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도요, 아메이가 같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면 그야말로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은 빠르게 성장시키는 모델 중에 하나니까. 저는 여기서 다단계가 좋다 나쁘다는 전혀 평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다단계 사업도요, 아메이처럼 하면 소위 좋은 비즈니스일 거고, 그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하면 소위 없어져야 될 사업일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야말로 전형적으로 소액 창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영업형 사업이고 마케팅형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액 창업들은 이런 몇 가지 유형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이,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마케팅이나 영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소액 창업의 경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소개했던 집닭이라는 브랜드, 집닭이라는 회사, 어떤 분들은 집닭이라는 회사가 터져 있으니까 뭔가 엄두를 못 낼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플랫폼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개발자라고 보자고요. 그런 분들이 집닭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간단하지. 그죠? 근데 집닭은 인정을 받고 다른 플랫폼들은 인정을 못 받는 데는 그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영업력과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네트워크를 만들면, 쉽게 얘기하면 실적을 만들어내면 인정받는 회사이고요.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실적을 만들어내면 투자회사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투자를 못 받아요. 사실 모델은 똑같은데. 그 이때 실적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는 철저하게 마케팅 역량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영업 역량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테리어 플랫폼을 만든다면 집닭이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회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인테리어 공급업체를 몇십 개든 몇백 개든 모았다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서 인테리어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게 어찌 보면 능력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일반적인 광고나 이런 방법을 쓰기도 했겠지만 인테리어 업자들을 계속 공급업체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플리케이션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직 고객도 없거든요. 매출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었던 영업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액 창업일수록 마케팅과 영업 역량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 창업의 또 다른 특성은 사업 모델이 바꾸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사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규모가 좀 있거나 예를 들면 미리 거대한 투자를 받았다거나 직원들이 많다거나 투자자가 따로 있다거나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못 바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인정을 안 해주거나 채권자가 인정을 안 해주거나 설득할 사람이 너무 많거나 그럼 못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소액 창업은요. 이런 데서부터 좀 자유롭죠. 직원 그래봤자 서너 명, 많아봤자 10명. 그러니까 10명만 설득시키면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죠. 아직 투자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융통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도 관계 마케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업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물건을 팔아내는 영업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면 결국 어느 순간에 구매로 이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서 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과의 인적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판매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관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소액 창업들일수록 관계 마케팅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영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근데 영업도 관계 영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지향적인 영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액 창업일수록 그런 관계 지향적인 영업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창업이라는 게 몇 명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능일 수 없으니 직원을 그렇다고 다 뽑을 수 있는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사단법인을 만든다거나 적어도 어디 모임이라도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과 제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려는 노력이 사업의 성과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업 간 네트워킹은요. 투자를 받을 때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받을 때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거든요. 그런데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회사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투자 회사는 돈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거기다가 돈까지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회사의 소위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다고요. 이것도 대표적인 기업 간 네트워킹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투자 회사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업 간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많이 강의를 하는 프랜차이즈도 결국은 네트워킹, 기업 간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도 기업 간 네트워킹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킹 마케팅,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단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네트워킹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킹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특별히 지금 더 소액 창업이 더 중요해졌을까? 네,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액 창업은 어느 때고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음식점 하나 내는데도 위험한 상황. 그죠?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들도 자꾸 나가 떨어지는 판에 5천만 원, 1억, 2억 들여서 음식점을 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지간한 배포가 없으면 지금 창업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소액 창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소액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도 내가 사업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적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케팅이나 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머리로만 그리는 마케팅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1,000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그 마케팅을 실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케팅 역량이나 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어는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 아이디어가 진짜로 괜찮은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때는 사실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사업화에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정말로 사업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성장을 하더라도 단계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이 단계적인 성장의 결국 최초 단계는 소액 창업일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액 창업은 더 소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찌 보면 소액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 창업으로 자꾸 창업에 도전해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창업은 안 말려요. 여러분이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해보는 사업이라면 안 말려요. 왜? 그 정도는 네,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는 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